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생식세포 형성은 감수분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식세포의 특징은 핵상이 N이라는 겁니다. 즉, 체세포인 EN에서 N, 반으로 감소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생식세포는 사람의 경우 정자 또는 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핵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한 번 DNA를 복제한 다음에 두 번 연속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경우에는 정소와 난소에서 이 감수 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이 일어납니다. 최초에 정소와 난소에는 정원세포 또는 난원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원세포,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이런 이름들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각 세포들의 핵상부터 볼 텐데, 정원세포와 난원세포는 EN자리입니다. 제1정모세포와 제1난모세포도 EN입니다. 그런데 제1감수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세포들은 N자리입니다. 최종적으로 정세포, 난세포 등은 핵상이 N자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원세포에서 제1정모세포, 난원세포에서 제1난모세포가 될 때는 S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DNA가 두 배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1정모세포에서 제2정모세포 두 개로, 그리고 제1난모세포는 제2난모세포와 제1극체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극체는 극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어떠한 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자 형성 과정이랑은 달리 난자 형성 과정에서는 제2난모세포로 영양분을 몰아서 주고 제1극체는 아주 작은 세포로 남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제1감수분열 또는 감수제 1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핵상이 EN에서 N으로 반감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은 제2감수 분열이 되겠죠. 제2감수 분열은 이 제2정모세포 또는 제2난모세포에서 S기 없이 바로 제2감수 분열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복제되어 있던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핵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세포 또는 난세포 또는 제2극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세포 4개는 각각이 모두가 정자가 되고 난소에서는 난세포만 난자가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학습지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점선으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점선을 연장해 가지고 옆에 있는 그림과 이렇게 연장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메뉴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때 S기를 지나면은 이렇게 두 배로 복제됩니다. 그 전에 이 지금 동원체를 동그랗게 표시한 거를 엄마한테서 온 거 목의 염색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네모난 거 북의 염색체라고 하겠습니다. 아빠한테서 받은 거죠. 이게 S기를 거치면은 두 배로 복제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염색체가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인데, 나중에 조금 새로운 형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제1감수 분열 때, 제1감수 분열 중기 때 그 적도면에 배열이 되고 나뉘어질 때 이렇게 두 세포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분체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제1감수 분열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접합이 일어나면은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붙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가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또는 분체가 네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분염색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보면 기둥이 4개가 접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를 만약에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 염색체들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면서 배열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상동 염색체는 유전자의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공통된 서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서열끼리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교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교차 현상.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어, 염색체에서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맛만 보자면은 자, 이 두 염색체 사이에서는 교차가 일어나봤자 어차피 복제된 분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두 분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엄마한테서 받은 거 모계 염색체와 부계 염색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난다면은 아예 다른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감수 분열 과정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Dina, Hurry! We have to call up soon. okay, I'm duplicating as fast as I can. There's 이게 방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코일업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염색체를 응축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그 전에 듀플리케이트를 한다고 했죠. 이게 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S기를 지난 상황이 되겠죠. 옆에 이 핵공들이 보이죠. 이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the music. Quick, call up. 여기에 보면 상동 염색체가 팔을 꼬고 있죠. 이게 교차가 되겠죠. 자, 이 교차된 게 이렇게 교차된 채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 보이죠, 이런 거.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게 한 세포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요게 상동이 이게 얘 상동 얘죠. 상동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가 지금 헤어지고 나니까 상동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n은 4, 이게 n은 4. 그러니까 처음에 2n은 8이었는데 n은 4가 된 겁니다. 음악이 신나죠?
자, 핵상은 여전히 아까 n은 4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쌀세포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포질이 나뉘어지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정자가 되죠. 얘는 그러니까 정소가 되겠죠. 다 정자입니다. 자, 누구의 정자인가? 요 초팔입니다. 실제로 초파리를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초파리가 참고로 핵상 2에는 8이고 그래서 생세포의 핵상은 n은 4가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수 분열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이 유전적 다양성은 작년에 1학년 때도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교차 현상인데 아까 잠깐 봤죠. 염색체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의 조합이 생기면서 조합이 다양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지금 여기에 목에 염색체가 있고 여기 북에 염색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파랗게 이쪽 노랗게 표시를 해보면은 교차 결과 이 부계와 목의 염색체 사이에 염색체 조각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없던 조합이 생겼죠. 지금 여기가 다 파란색이고 파란색이란다면은 파란색 노란색 이거는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아예 새로운 형태의 염색체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교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교차 현상은 생명과학 2에 나오고 1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1감수 분열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네모난 게 북의 염색체, 동그란 게 목의 염색체. 제1감수 분열 중기 때 이렇게 배열될 수 있고 이렇게 배열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딸세포가 북의 염색체가 이쪽으로, 목의 염색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목의 염색체가 이쪽으로, 북의 염색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북의 염색체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 또는 목의 염색체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한 염색체 세트에 대해서, 한 연관군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이 연관군이 23개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23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2가지에다가 23제곱을 해줘야 가능한 모든 생세포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교차까지 더해지면은 아주 다양한 생세포의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교배할지 모르죠. 그죠? 무작위적 교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떠한 정자와 어떠한 난자가 수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작위적 교배 및 수정에 의해서 훨씬 많은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세포 분열, 핵상과 DNA 상대량을 볼 텐데, DNA 상대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원기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상대량을 잃어본다면 S기 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G2기 때 가다가 M기 때 딱 분열됩니다. 그래서 처음을 만약에 2라고 한다면은 S기를 지나면 4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핵상을 보면은 G1, S, G2, M기라고 했을 때 핵상은 지원기나 또는 분열을 끝난 이후나 둘 다 2N이 되겠죠. 2N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좀 다르죠. 감수 분열은 자,
G1에서 G2, M1, M2로 합니다. M1은 제1감소분열, M2는 제2감소분열이라고 했을 때 DNA 상대량은 이렇게 가다가 S 한번 복제하고 분열을 2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처음보다 절반의 DNA 상대량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DNA 상대량을 2라고 봤을 때 2가 4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1로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핵상을 볼 텐데 핵상은 처음에는 2N이었겠죠. 제1감수분열까지 계속 2N이다가 제1감수분열 때 N으로 반감되고 제2감수분열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1감수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2N에서 N으로 반감한다. 그리고 제1감수분열 때 제2감수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그것은 핵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번 수업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문제풀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